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모험과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웅은 오이디푸스인데요.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는 아들을 낳고 기뻐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아이를 산속에 버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버려진 오이디푸스는 자라서 괴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영웅이 되어 왕이 되었고 신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화로부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정신분석학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남자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에게 애정과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자이자 적대적으로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영웅들의 모험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 버림받은 왕자. 오이디푸스의 불행한 운명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가 끔찍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라이오스가 젊은 시절 이웃나라인 피사에 가서 잠시 머물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사의 왕 펠롭스는 라이오스를 기쁘게 맞아 잘 대해주었다. 라이오스는 펠롭스의 잘생긴 아들 크리시포스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쳤다. 그런데 하루는 펠롭스 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크리시포스를 꿰어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크리시포스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아들을 잃은 펠롭스 왕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울면서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절대로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나와 같이 아들 없는 고통을 맛볼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바로 네 아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올림포스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던 제우스 신은 아들을 잃은 펠롭스가 무척 불쌍했다. 그래서 펠롭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라이오스는 그것도 모른 채 펠롭스의 부르짖음을 귓전으로 흘려듣고 고국인 테베로 돌아왔다. 얼마 뒤 라이오스는 테베의 왕위에 오르고 아름다운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델보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내 뒤를 이을 아들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겠어. 라이오스는 아폴론 신전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들었다. 장차 내 아들의 손에 죽게 된다니. 펠롭스의 저주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라이오스는 테베로 돌아온 뒤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던 이오카스테는 왕에게 술을 먹여 취해 골아 떨어지게 만든 뒤 왕과 잠자리를 했다. 그로부터 9달이 지나자 아들이 태어났다. 라이오스는 아들이 태어나자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양치기를 불렀다. 이 아이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이 아이를 데려가 키타이론 산기슭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두고 와라.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도록 말이다. 라이오스는 버려진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친절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까봐 아이의 발 사이에 쇠끈을 끼워 넣고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양치기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양치기는 아이를 데리고 궁궐에서 나왔다. 그때 왕비 이오카스테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어머니의 애타는 슬픔이었다. 양치기는 가엾은 왕비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자 차마 아이를 늑대밥으로 던져버릴 수가 없었다. 산 허리에 이르렀을 때 양치기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왜 어린아이를 안고 서성이는 게요? 버린 아이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이러고 있소이다. 양치기는 머뭇거리다 거짓말로 대답했다. 그래? 아이가 무척 귀엽네. 그 아이를 나에게 주게. 그러면 아이를 코린토스로 데려가 폴리보스 왕에게 바치겠네. 왕께서는 아이가 없으시니까 그 아이를 보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이 아이를 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그냥 자네가 주었다고 둘러대게. 폴리보스의 양치기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즉시 두 사람은 가엾은 아이의 다리를 묶은 쇠끈을 풀어주었다.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는 양치기가 데려온 아이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아이의 발은 꽁꽁 묶인 탓에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왕과 왕비는 곧 아이의 발뒤꿈치를 치료해주고 그 아이를 부어오른 발이란 뜻으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 지었다. 오이디푸스는 폴리보스 왕과 왕비 메로페를 친부모라 믿고 코린토스의 궁궐에서 씩씩하게 자라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하루는 오이디푸스가 친구들과 경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기든 오이디푸스가 이기자 상대편 청년이 화가 나서 불쑥 말을 내뱉었다. 오이디푸스, 잘난 체 마라. 넌 주워온 아이야. 오이디푸스는 깜짝 놀라 그 즉시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고선 폴리보스 왕과 메로페 왕비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았다. 무슨 소리? 절대 그렇지 않다. 넌 내 소중한 아들이 틀림없어. 왕과 왕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 번 의심을 품은 오이디푸스는 부모님의 말도 믿지 못했다. 그래서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으로 갔다. 아폴론 신이시여,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폴론 신의 말은 훨씬 더 끔찍했다. 저주받은 인간이여, 당장 이곳을 떠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할 것이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니라. 그리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모두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못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다. 신이 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폴리보스 왕과 메로페라고 믿은 오이디푸스는 절대로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가서 살기로 했다. 그곳이 오이디푸스의 진짜 아버지 라이오스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오이디푸스가 델포이를 떠나 테베로 향하고 있을 때 라이오스는 테베를 떠나 델포이로 향하고 있었다. 라이오스 왕은 어떻게 하면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무시무시한 괴물 스핑크스로부터 테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지 신에게 물어보러 신전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울리스 근처의 세 갈래 길에서 마주쳤다. 그 교차로는 너무 좁아서 마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다. 오이디푸스는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일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한켠으로 바짝 붙어서 걸어갔다. 그때 마차 안에 타고 있던 노인의 부하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해?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소?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쏘아주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그러자 마차를 몰던 부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렇다면 네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주마. 부하는 테두리가 쇠로 된 마차 바퀴로 오이디푸스의 발을 치려고 고삐를 당겼다. 그와 더불어 라이오스는 채찍으로 오이디푸스의 얼굴을 내리쳤다. 오이디푸스는 갑자기 당한 일이고 너무나 아파서 어떤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노인의 가슴을 후려쳤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노인은 그 길로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노인의 부하들이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오이디푸스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힘과 기술은 아무도 당하지 못했다. 부하들은 차례차례 죽임을 당했다. 부하들 가운데 살아남은 한 명만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오이디푸스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테베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져 있었다.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원인도 모르게 죽고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왕비의 오빠 크레오는 방방곡곡에 알리는 글을 내걸어 스핑크스의 소나귀에서 테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테베 왕의 자리를 내주고 이오카스테 왕비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서워서 나서지 않고 있지요. 그래,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가 무엇인가요?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다리가 넷이고 낮에는 둘,
저녁에는 셋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 시민을 구해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괴물을 찾아갔다. 스핑크스가 문제를 냈다. 그까짓 수수께끼는 문제없다. 정답은 사람이다. 어릴 때는 4다리로 기고 자라서는 2다리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게 되니 3다리가 되는 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스핑크스는 화가 치밀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게 너무나 원통했던 것이다. 그래서 골짜기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크레온이 약속한 대로 오이디푸스는 왕비를 아내로 삼고 테베의 왕이 되었다. 그 뒤 2사람 사이에는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라는 2 아들과 안티고네, 이스메네란 2 딸이 태어났다. 오이디푸스는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번성하던 테베시에 어두운 나날이 닥쳐왔다. 갑자기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소나 돼지, 염소, 양에게 돌던 전염병이 사람에게도 돌아 날이 갈수록 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게다가 심한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오이디푸스 왕은 왕비의 오빠인 크레온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보내 전염병과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다. 아폴론 신전에 다녀온 크레온은 오이디푸스 왕에게 신의 말을 전했다. 신께서는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사악한 기운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자를 추방하거나 범인을 죽여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그를 찾아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잡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이 죽은 다음에 테베에 왔고 그때는 스핑크스 때문에 나라안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왕이 어째서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은 왕비에게 물어보았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왕은 몇몇 신하를 데리고 델포이의 신전에 참배하러 떠났지요. 내가 듣기로는 떼강도에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오이디푸스 왕은 아무리 애를 써도 범인을 찾을 길이 없자 유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이었지만 세상 일은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한 예언자였다. 테이레시아스는 여러 차례 왕이 불렀으나 이상하게도 궁궐로 들어오지 않았다. 화가 난 오이디푸스 왕은 테이레시아스를 강제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테이레시아스 영감,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말해 주시오. 오이디푸스 왕이 간청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이 말만 하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무리 간청해도 꿈쩍도 하지 않자 오이디푸스 왕은 화가 나서 외쳤다.
너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거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신까지 어둡게 된 모양이구나. 이 말에 예언자도 화가 났다. 알려주어 봤자 엄청난 비극이 생길 뿐이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게 원하니 말하겠소. 범인은 바로 오이디푸스 당신이요. 당신의 손은 라이오스 왕의 피로 더럽혀져 있소. 게다가 왕비를 아내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고 아이까지 낳았소.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자는 당신이요. 말을 마치자 예언자는 자신의 종을 불렀다. 그러고는 그 아이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오이디푸스 왕은 문득 언젠가 델포이 근처에서 싸우다 죽인 노인이 생각났다. 그래서 급히 왕비를 불렀다. 왕비여, 그대는 왕이 도둑대에게 맞아 죽었다고 말했잖소. 그 말은 대체 누구에게 들은 거요? 그때 라이오스 왕을 쫓아간 부하들 가운데 한 명이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자가 도둑이 여러 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자는 어디 있어? 양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자를 당장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어느 날 시종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달려와 말했다. 코린토스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 코린토스에서? 혹시 늙으신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오이디푸스 왕은 문득 부모님이 걱정되었다. 어서 들게 하라. 코린토스에서 온 노인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공손히 절했다. 오이디푸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린토스에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이디푸스 왕께서는 코린토스의 새 왕이 되셨습니다. 연로하신 폴리보스 왕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냐? 병으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살인자의 손에 쓰러지셨느냐? 늙으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없어지자 내 걱정을 하신 탓에 일찍 세상을 뜨셨는지도 모르겠구나. 난 불효자식이니라. 하지만 내 손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구나. 그래, 어머님은 어떠시냐? 왕비님은 건강하십니다. 오이디푸스님이 어서 코린토스로 돌아오셔서 왕위를 이어받고 왕비님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난 돌아갈 수 없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신은 내게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했어. 그래서 코린토스에서 도망쳐 온 거야. 아버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안 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지. 난 코린토스에 가지 않겠다. 노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오이디푸스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코린토스에는 오이디푸스님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사실 오이디푸스님은 폴리보스 임금님과 왕비님의 소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럼
나는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폴리보스 임금님에게 오이디푸스님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뭐? 당신이? 그래, 어디서 나를 데려왔단 말이오? 노인은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려는 듯 양미간을 찌푸렸다. 아마도 그래요. 키타이론 산속에서 테베의 양치기 사람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때 오이디푸스님은 발에 쇠끈이 끼워져 있어 큰 상처가 났었지요. 그 말을 듣고 이오카스테 왕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이디푸스가 말했다. 오, 그랬던가? 두 발이 부어서 내 이름을 오이디푸스라 지었단 말이지. 그럼 나를 당신에게 준 그 양치기는 어디에 있소? 분명하진 않지만 아직도 키타이론 산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옆에 있던 왕비에게 물었다. 이오카스테? 당신은 그 양치기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이오카스테 왕비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벌벌 떨었다. 저는 몰라요. 난 몰라요. 왕비는 이렇게 외치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비는 괴로워서 몸부림쳤다. 오이디푸스 왕은 키타이론 산에 있는 양치기를 데려오게 해서 코린토스에서 온 노인과 만나게 했다. 양치기는 그때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이리하여 오이디푸스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깜짝 놀라 미친 듯이 이오카스테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왕비는 스스로 목을 메고 목숨을 끊은 뒤였다. 오이디푸스는 끈을 풀어 왕비의 시신을 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너무 괴로워 왕비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핀을 뽑아 잔인하게 자신의 눈을 찔렀다. 찌르고 또 찔렀다. 제대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원망하면서. 그때 왕비의 오빠인 크레온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다가왔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처참한 모습을 물로 닦아주었다. 크레온, 고맙군. 죄 많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나를 궁궐 밖으로 쫓아내어 더 이상 테베의 불행이 닥쳐오지 않게 해주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다 알 것입니다. 임금님은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신이 미리 정해놓은 운명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길을 떠날 걸세. 단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군. 지금 아이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아이들을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부모의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이디푸스는 신에게 기도했다. 아이들이 불쌍한 아버지만큼 어둡게 살아가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오이디푸스의 죽음. 오이디푸스는 방랑의 길에 올랐다.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동정하여 따라 나섰다. 이스메네는 오빠의 집에 남았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의 괴로운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오이디푸스를 보면 그가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에게 물을 끼얹기도 하고 마구 돌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인들이 퍼붓는 비웃음과 욕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차라리 어렸을 때 키타이론 산에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폴론 신은 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이 모든 게 신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듣건대 이 일은 모두 펠롭스 왕이 아버지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하는가? 오이디푸스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오이디푸스가 방랑 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모자를 쓴 한 소녀가 작은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다. 어머, 아버지, 내 동생 이스메네예요. 안티고네가 너무 기뻐서 외쳤다. 사랑스러운 동생이 고향에 새 소식을 가져온 게 틀림없어요. 그랬다. 오이디푸스의 막내딸 이스메네는 테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테베에 남겨놓은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를 보다 못한 외삼촌 크레오는 이렇게 싸우기보다 두 사람이 1년씩 교대로 왕위에 앉으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형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왕이 될지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먼저 동생 에테오클레스가 왕위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한 1년이 지나도 에테오클레스는 왕위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병사를 보내 형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형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로 달아났다. 폴리네이케스는 밤중에 아르고스의 왕궁으로 가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카리돈의 왕자 티테우스와 싸우게 되었다.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는 싸움을 말리고 두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패를 보았다. 하나에는 멧돼지, 또 하나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 왕은 옛날에 한 예언자가 딸 둘을 멧돼지와 사자에게 시집 보내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 큰딸 아르게이아는 폴리네이케스에게, 작은 딸 데이필레는 티테우스에게 주었다. 왕은 두 사위의 부탁을 받고 테베를 치러 갈 준비를 했다. 오이디푸스는 이스메네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스메네가 말했다. 아버지,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래야 그 나라가 행복을 얻는다는 신의 계시가 있었답니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내가 방랑의 길을 떠날 때는 아는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 신의 계시를 듣고 나를 찾는구나. 아들들은 효도보다 권세에 더 눈이 멀었구나. 어림도 없지. 에테오클레스도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고 쫓겨난 폴리네이케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너희 둘은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었다. 딸들 덕분에 나는 죄를 깨끗이 씻게 되었다. 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오이디푸스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돌렸다. 안티고네야, 여기가 어디지? 아버지, 여기는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크로노스라는 곳입니다. 저편 숲속에 에우메니데스 여신의 신전이 있대요. 그래? 이것으로 내 불행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전에 아폴론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랜 방랑 끝에 에우메니데스 여신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 시체가 묻힌 나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쫓아낸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단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몰려와 오이디푸스임을 알아보고 쫓아내려고 하였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먼저 테세우스 왕을 불러주시오. 나 오이디푸스가 왕에게 직접 부탁할 일이 있어. 사람들은 아테네로 사람을 보냈다. 기별을 받은 왕은 부랴부랴 크로노스로 달려왔다. 불쌍한 오이디푸스여. 저는 당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기보다는 제가 있는 아테네로 가셔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의 말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두 딸을 뺀 누구도 저주받은 오이디푸스의 삶을 이해해 주거나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테세우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이디푸스가 테세우스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는 이미 이곳에서 나의 삶을 마치고자 결심했기에 아테네로 갈 수 없소. 지금 아들들이 나를 서로 자기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 나는 이곳에서 죽을 운명이요. 그리고 내 시체가 묻히는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신의 계시가 있었소. 두 아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내 딸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테세우스 왕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 왕만 데리고 저승의 여신이 살고 있다는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한 곳에 이르자 땅이 갈라지더니 오이디푸스는 신음소리나 고통 없이 영혼의 날개를 단 것처럼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테세우스는 오이디푸스의 두 딸에게 되돌아와 아버지로서 보호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 사람을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갔다. 형제 간의 싸움. 한편 아드라스토스 왕의 사위가 된 폴리네이케스는 테베를 치기 위해 군사들을 모았다. 폴리네이케스는 용맹하기로 이름난 아르고스의 장수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동생에게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 테베로 진격했다. 아르고스군은 테베성을 포위하였다. 에테오클레스 왕은 아르고스 적군 속에 있는 형 폴리네이케스를 보곤 화가 치밀어 소리쳤다. 폴리네이케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끝까지 싸워보자.
아르고스군의 선두에서 달려오던 티테우스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테베 시민 여러분, 우리 아르고스 군대는 폴리네이케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왔소. 약속대로 왕위를 물려준다면 우리는 순순히 돌아갈 것이오. 그러자 에테오클레스가 성벽에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수작이냐? 테베 시민이 적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느냐? 이 나라를 해치려는 놈은 한 명도 용서할 수 없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어느 쪽도 지지 않고 팽팽히 맞섰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자 양쪽 모두 많은 병사를 잃게 되었고 테베 성 주위로 피비린내와 병사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승부가 나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자 병사들은 사기를 잃어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다. 동생 에테오클레스가 형 폴리네이케스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원인은 너와 나인 만큼 우리 둘이서 결투로 승부를 결정짓자. 그게 어떤가? 이 결투에서 진 쪽이 깨끗이 테베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하자. 폴리네이케스도 이 제안에 찬성했다. 형제는 양쪽 군사의 한 가운데로 나가 마주섰다. 자, 누가 먼저 창을 던질 것인지 정하자. 형제는 투구 속에 돌을 넣고 흔들어 각각 한 개씩 집었다. 제비 뽑기에서 에테오클레스가 먼저 창을 던지기로 되었다.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에테오클레스가 폴리네이케스를 향해 창을 던졌다. 그러나 폴리네이케스는 방패로 잘 막았다. 이번에는 폴리네이케스 차례였다. 에테오클레스도 방패 속으로 몸을 살짝 숙여서 폴리네이케스가 던진 창을 피했다. 형제는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칼이 허공에서 여러 차례 부딪혔다. 그러다가 에테오클레스가 폴리네이케스의 투구를 힘껏 내리쳤다. 투구는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폴리네이케스는 땅에 고꾸라졌다. 에테오클레스가 비틀거리는 형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폴리네이케스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동생의 배에 칼을 꽂았다. 결국 형제는 한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의 병사들은 다시 싸움을 벌였다. 양편 군사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전세가 불리해진 아르고스의 아드라스토스 왕은 퇴각을 명령했다. 그리하여 몸서리 쳐지는 전쟁은 끝이 났다. 안티고네의 죽음. 에테오클레스가 죽자 외삼촌인 크레온이 테베의 왕이 되었다. 크레온은 전사한 용사들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주었다. 그러나 폴리네이케스와 더불어 적군의 시체는 묻지 않고 날짐승에 밥이 되도록 버려두었다. 오이디푸스가 죽은 뒤에 테베에 와 있던 안티고네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동생 이스메네를 찾아갔다. 이스메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두 오빠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는데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삼촌이 성대히 치러주어서 더없이 기쁘지만 폴리네이케스 오빠는 아직도 땅에 묻히지 못해 안타깝구나. 우리 함께 오빠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을래? 언니, 크레온 왕이 아시면 어찌하려고요. 누구든 폴리네이케스 오빠의 시체를 걷어들여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했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둘 다 목숨을 잃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혈육이 해야 할 일을 막을 권리는 없어. 피를 나눈 형제가 목숨을 잃고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니? 네가 정 가기 싫으면 나 혼자서라도 오빠의 장례를 치르겠어. 안티고네는 컴컴한 밤에 혼자서 몰래 테베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안티고네는 시체를 지키는 병사들이 알지 못하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오빠의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안티고네는 새벽이 될 무렵에야 간신히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찾아냈다.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체를 냇물 쪽으로 끌고 가서 깨끗이 씻은 다음 땅을 팠다. 그래서 시체를 묻어주려고 하는 순간 그만 병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안티고네는 곧장 크레온 왕 앞에 끌려갔다. 크레온 왕은 노발대발했다. 어째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저는 다만 신께서 정한 법에 따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뭐? 너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한 배에서 난 형제가 죽었는데도 묻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일입니다. 뭐야? 에테오클레스는 애국자였지만 폴리네이케스는 반역자였다. 저승에서는 죽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몸에는 신에게서 태어난 여러 왕과 용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귀한 몸을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티고네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결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안티고네가 내 아들의 약혼녀이고 내 누님의 딸이라고 해서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 백성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크레온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안티고네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아들과 신하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안티고네를 높은 산에 있는 동굴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라. 크레온 왕이 명령했다. 얼마 뒤 오이디푸스 왕 앞에 나타났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크레온을 찾아왔다. 신들은 안티고네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안티고네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피부치 가운데 한 사람도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크레온 왕은 서둘러 마차를 타고 동굴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안티고네는 이미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베일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 왕자 하이모는 안티고네의 시체를 안은 채 통곡하고 있었다. 크레온 왕이 아들을 달랬다. ”. '얘야, 여기서 대체 무얼 하는 게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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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나와 함께 나가자. 아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 테니. 하이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크레온 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칼을 뽑아 크레온 왕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크레온 왕은 한쪽으로 몸을 날려 칼날을 피했다. 하이모는 갑자기 칼날을 자기 몸 쪽으로 돌리더니 자살하고 말았다. 한편 궁 안에서 아들의 소식을 들은 에우리디케 왕비 또한 자결하고 말았다. 크레온 왕은 큰 슬픔에 젖었다. 신과 인간들 사이에 오직 나만이 죄인이구나. 아들아, 내가 널 죽였구나. 게다가 조카 딸과 아내까지도 말이다. 아, 난 어찌 이다지도 형편없는 인간이란 말인가. 결국 크레온 왕은 테베를 떠나 오이디푸스가 그랬던 것처럼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호스부터 시작된 신의 저주는 이렇게 끝이 났다.